자, 그럼 지금부터 2023 넥스트비즈 컨퍼런스의 화려한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로의 여행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자, 새해를 준비하는 바로 이때 메타버스와 디지털 휴먼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 메타버스 신대륙을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시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참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모일 수 없다는 것일 텐데요. 비대면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디지털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타버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인터넷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컨퍼런스를 찾아주셨는데요.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2023 넥스트비즈 컨퍼런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의 첫 순서는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뉴스토마토를 대표해 이승형 경영본부장께서 환영 인사를 포함한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형 본부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비즈 컨퍼런스에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 기빈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축사를 해주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님과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가방이 여당 간사이신 지금 조승래 의원님은 잠시 뒤에 참석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과기부 강도연 정보통신정책실장님도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님과 모든 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고마운 마음에 이 자리에 참관을 신청하신 분들을 몇 면을 좀 봤는데 메타버스와 직접 관련 없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뭐 외국 대사관의 외교관 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 저희 뉴스토마토가 메타버스를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로 삼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개그맨 김경욱님이 만든 다나카라는 이름의 캐릭터입니다. 이런 걸 두고 요즘 시쳇말로 부캐라고 한다는데요. 다나카는 그 한국말이 좀 어눌한 30대 일본 남성입니다. 어찌됐든 이 다나카가 우리 대중에게 상당히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욱님은 지금 다나카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다나카처럼 제2의 인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 그러니까 아바타로 변신해서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도 짓고 또
사람도 사귀고 돈 더 벌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와 똑같은 세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지구입니다. 디지털 지구는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신기한 체험으로 정도로 여겨졌던 메타버스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메타버스 신대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산업혁명의 역사에서도 그랬듯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메타버스 신대륙이 아닌 식민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토마토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메타버스의 최신 기술 트렌드와 문화 트렌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우리 사회와 기업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내 기빈과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방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여러분 뉴스토마토 본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시는지요? 제 지역구 마포구 합정동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I love school 기억하십니까? I love school이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진화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카피를 아주 잘 뽑았어요. 시작된 미래 디지털 지구를 상상하라. 이 카피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시작된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핀란드 헬싱키를 해외 출장 다녀왔습니다. 노키아를 방문했는데 한때 노키아 휴대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휴대폰 생산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은 부품 장치 산업으로 돌렸다고 하더군요. 헬싱키의 또 하나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IBM을 어쩌면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IQM이라는 젊은 창업자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퀀텀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39세의 회사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시작된 미래를 쭉 듣고 감탄했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의 주제는 메타버스인데 인터넷이 없었던 때와 인터넷이 있었던 때의 변화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메타버스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듯이 그렇게 일상생활화가 된다면 인터넷이 없던 세대에서 있던 시대로 변화된 것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폭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결국 그 꽃과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장 규모로 성장 발전할 이 메타버스 이 산업에 대해서 뉴스토마토가 미리 준비하고 또 상상하고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까지 여는 면에서 역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메타버스를 타고 성장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우리 뉴스토마토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시니 앤 콰일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 말씀해주신 정청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더욱더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그리고 과방위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컨퍼런스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23년 넥스트비즈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행사를 준비하신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과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업인들,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서 국회에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던 저로서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메타버스의 현재를 알아보고 또 기술 트렌드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과제와 전략을 짚어보는 오늘 컨퍼런스가 무척 의미 있고 소중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제가 CES를 다녀왔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방문했는데 그중에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기업은 메타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2035년도를 70조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조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그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저크버그가 직접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만든 것을 보고 상당히 감동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미래 비전을 끌고 가게 될 이 메타버스 산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고 당장에 어떠한 실익이 있지 않아 보이더라도 이렇게 뉴스토마토처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과 혁신의 그 DNA, 오늘날의 IT 강국을 만들었던 것도 우리에게는 메타버스 또 하나의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기업과 학계 또 정부가 힘을 모아야겠고 또 국회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으며 메타버스 진흥법이 꼭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님께 좀 강압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셨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토론회를 19일에 엽니다. 메타버스 산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하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발벗고 뛰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경쟁력이 한 차원 높아지길 기대하고요. 다시 한번 행사 준비에 애쓰신 여러분들,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꿈을 이루고 꿈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양양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허은하 의원님 CES 다녀왔는데 저는 TO에서 잘려가지고 그냥 개별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한테 요즘에 반도체 전도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확인했던 자리가 아마 이번에 미국에서였던 것 같은데 교포님들이 볼 때마다 양양자보다 반도체 의원님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CES의 키워드도 웹 3.0과 메타버스가 되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반도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훨씬 더 고성능이라고 하면 하이스피드, 로파워 그리고 고용량, 로코스트 이런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77년도에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어의 법칙, 이제 3년에 4배씩 덴시티가 커진다는 그 무어의 법칙으로 인해서 1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연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1977년 이후 1992년도에 PC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가 열렸죠. 거기서 그때 이제 웹 1.0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15년 후가 2002년이죠. 2002년에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2007년이죠. 92년에서 15년이니까 모바일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2007년은 웹 2.0, 그다음에 2022년 작년부터 이제 웹 3.0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사실은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여는 세상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주도해 나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거냐, 굉장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까지 쭉 돌아보면서 두려움에 좀 휩싸였었는데,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누가 주도하느냐거든요. 우리나라의 백조 기업이 2020년도까지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백조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30개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드디어 하나가 더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백조 기업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중국의 거세 견제를 받으면서 지금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모든 산업들에서 우리가 앞서가려면 결국은 이 언론이 함께하는 이 중요한 어떤 그 지점에서의 역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년 전부터 나와서 책을 쓰고 기고하고 인터뷰를 하고 열심히 특강을 해도 한 번의 언론으로 이렇게 이 전국의 국민들께 알려지는 이 행사 하나가 저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야말로 중요한, 누가 말씀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뉴스토마토의 어떤 선구자적인, 그리고 사령관적인 그런 언론의 모습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하시라도 저는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메타버스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데 저도 작은 힘이나마 노력하고 뒤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양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300년 전에 우리는 제임스 와트하고 국부론을 만든 아담 스미스하고 만났다 안 만났다의 논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산업혁명에 있는 가장 이론적인 기반을 만든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과학적 기술적인 입장에서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일부는 만났고 일부는 안 만났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자료에 보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잠깐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의 시대는 이렇게 변해왔고, 우리는 또 다른 변화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지나왔는데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뉴욕에서 뉴욕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하셨고, 새로운 신질서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한 번쯤은 세계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 이전에도 VR이나 AR, 디지털 콘텐츠라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터넷과 새로운 가상의 기술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회의체의 설명자료, 아니면 회의체의 또 다른 대체제로 발전하다가 이제는 오늘 발표하시는 여러 사례들에 의해서 새롭게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CS의 최고의 화두는 being it이라고 합니다. 그 it을 IT라고 번역하는 사람, 그것을 그냥 그 자체로 it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흠뻑 젖어보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어 왔으나 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새로운 신질서의 하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요합니다. 메타버스 인력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인력, 디지털 인력, 100만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 내용, 그것이 탄탄한 기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특화된 분야에는 메타버스 대학원 별도의 특화된 모습을 기존에 2개 잡게 있었는데 5개까지 늘릴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적인 아카데미 부분도 더 준비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을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정부가 우선 마중물로서 작년에도 20개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 분야를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6대 기술 중에 하나라고 메타버스를 보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프트웨어, VR, AR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 때로는 거래에 대한 핵심적인 인터액션의 부분으로 총화되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서 6개 중에 하나의 기술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조금은 부족합니다. 전통적인 여러 가지 벤처 자금을 떠나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 특히 메타버스의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건 한 1,100억, 올해는 400억 이상의 펀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에서 허은하 의원님, 또 좀 이따 오실 조승래 의원님, 또 위원장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 입법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여기서 더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인 메타버스의 로드맵을 투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저희 역시도 메타버스가 하나의 유력한 새로운 신질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서 제반 인프라나 제도적 정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도현 실장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의원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그 축사하시는 분들 또 발제하시는 분들이 뭐 CES 얘기를 많이들 하셨다고 하던데 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중첩되는 것인지 간섭되는 것인지 병진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 세계관을 우리가 좀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웹 3.3.0도 있고 디지털 휴먼, 메타 휴먼, 디지털 트윈, 뭐 NFT 여러 가지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들 뭐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세계관이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꿰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꿰어야만 또 연결해야만 새로운 차원의 또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윤리적 숙제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가서 CES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기술의 변화나 발전은 특별히 크게 진전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연결하고 융합하고 모아낼 것이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세계관을 부여하고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준비한 약간 그런 느낌들. 보통 이제 어떤 전환기라는 것은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묶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메타버스나 가상 현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또 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나 제품들도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묶고 연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그 상상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로 아주 의미 있는 행동들이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허은학원도 다녀가신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그 이제 가상융합 경제 관련된 법안을 제출을 해서 그 법안이 이제 거의 쟁점들이 좀 정리가 돼서 한 2월 정도에 되면 그 법안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어떤 제도나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발목 잡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뒷받침하고 저희들도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왔으니까 나머지 말씀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조승래 의원님께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